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지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편. 여보, 있잖아. 엄마 집 말이야. 뭔데? 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왜 그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아. 리모델링? 갑자기 왜?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고 집이 너무 낡았잖아.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벽지도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었더라고. 특히 욕실 상태가 심각해. 배수구가 계속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데다가 타일도 미끄럽고 위험해. 근데 그걸 왜 갑자기 이제 하는 거야? 전에도 어머니가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 원래는 그냥 참고 사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형이 보고 가더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상의해 봤는데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손보는 게 낫겠다 싶었어. 그래서 리모델링은 어머니 혼자 결정하시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 당연히 도와야지. 아무래도 비용이 꽤 나올 것 같아. 기본적으로 벽지랑 장판 다 새로 하고 부엌은 싱크대 전체 교체, 화장실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할 거고 배관 공사도 해야 하니까 대충 견적만 받아도 한두 푼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비용은 조금만 대고 형이 거의 다 부담하기로 했어. 그래? 아니 근데 그런 대공사를 하면 어머니는 어디 계셔? 그래서 내가 하려는 말인데 리모델링 하는 동안 한 달 정도만 우리 집에서 지내시면 어떨까? 한 달? 공사 기간이 대략 그 정도 걸릴 거야. 공사 소음도 심할 테고 먼지도 많이 날릴 거고 한창 진행 중이면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울 거잖아.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신데 그 환경에서 지내게 할 순 없지. 뭐 리모델링 하는 동안이면 어쩔 수 없긴 하네. 근데 그럼 어머니 짐은 어떻게 해? 가구도 다 있잖아. 그건 걱정하지 마. 이번에 내가 따로 창고를 하나 계약했어. 보관 창고인데 거기 한 달 동안 엄마 짐 다 옮겨 놓을 거야. 큰 가구나 가전은 창고로 다 빼놓고 옷가지랑 생활 필수품 정도만 챙겨 오시면 돼. 나름 철저하네. 창고라면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야. 24시간 관리되는 보관 창고라 도난 걱정도 없고 습도 조절도 돼서 가구나 가전이 망가질 일도 없어. 미리 한 달 계약했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어. 진짜 제대로 준비했네? 그럼 이사 작업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도와야 해? 아니, 그것도 다 생각해 놨어. 이삿짐 센터 부를 거야. 어차피 짐이 많으니까 이사업체 불러서 하루 만에 전부 옮길 거고 공사 끝나면 그대로 다시 옮겨 드릴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머니 짐은 다 창고로 빼놓고 어머니만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머무르시는 거고 공사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지? 맞아. 딱 한 달이야. 그 후엔 바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절대 오래 머물게 안 할게. 뭐 그래. 한 달 정도면 참을만 하겠지. 그래도 어머니 생활 습관이랑 우리랑 다를 텐데 괜찮을까? 엄마도 최대한 우리 생활 패턴 존중하신다고 했어. 그리고 엄마도 우리한테 신세 지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되도록 조용히 계시려고 할 거야. 그래? 그럼 뭐 한 달이라니까. 알겠어. 근데 그거 확실한 거지? 한 달만? 당연하지. 나도 엄마 오래 모시는 거 부담스러워. 딱 한 달만이야. 리모델링 끝나면 바로 돌아가실 거야.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신 지도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래, 한 달만 참으면 되겠지 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생활 패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전세 낸 듯 여기저기 뒤적거리며 요란하게 요리를 시작하시곤 했고
한낮에는 거실을 차지하고 TV를 보며 깔깔 대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부부의 방에도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두면 어느새 들어와 서랍을 뒤지고 계셨고 가끔은 제 옷장을 열어보시며 이건 어디서 산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여러 번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엄마도 눈치 보면서 계시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 말이 제일 짜증나는 것 아니겠어요? 눈치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건 한 달짜리 계약 같은 거니까요.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밤만 더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저는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거실에 두고 간 제 핸드폰을 가지러 갔다가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 화면이 커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고 핸드폰은 카톡창이 열린 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버니가 좀 싸게 내놓지 그랬어. 그래야 빨리 나가지. 엄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싸게 내놓다니? 무엇을? 그리고 엄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남편과 아주버니의 카톡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보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아주버니는 마치 장사라도 하는 듯, 아니, 그것보다 더 가벼운 태도로 무언가를 빨리 팔아야 한다며 남편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죠. 싸게 내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거기에 엮이는 걸까요? 아주버니는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게 내놓지 그랬어? 라는 말투를 보니 무언가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서서히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리모델링? 정말일까요?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우시면서 짐을 창고로 다 옮기신 것도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서 싹 정리하신 것도 너무 치밀하게 계획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큰 공사라면 이 정도 준비는 필요하겠지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어머니는 지금 우리 집에 머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팔려고 해서 갈 곳이 없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버니는 지금까지도 집이 빨리 팔리길 바라고 있었고요. 싸게 내놓으면 빨리 나갈 텐데 어머니가 집값을 받겠다고 버티고 계시니까 답답하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달이라며 그저 참고 있었는데 그 한 달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획이 아니라 아주버니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계획이라기보다는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일을 벌려놓고 그 뒷수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주버니는 철저하게 철없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벌어질 일은 뻔했죠. 어머니는 한 달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아주버니는 계속 어머니를 우리 집에 두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든 신경도 안 쓰고 본인은 아이 키우기 힘들다며 돈 걱정만 하실 게 뻔했습니다. 나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여보, 이게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카톡 봤어. 아주버니랑 주고받은 대화. 좀 싸게 내놓지 그랬어? 그래야 빨리 나가지? 엄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집을 싸게 내놓다니 엄마가 생각이 없다는 건 또 뭐고? 그걸 왜 봤어?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뭘 봤든 간에 당신이랑 아주버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그건 아니지 않니? 남편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훔쳐보다니 이건 예의가 없는 거야. 예의요? 지금 저한테 예의를 말하실 때예요? 처음부터 리모델링 같은 거 없었던 거죠? 집을 팔려고 해서 저희 집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대체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면 왜 리모델링이라는 말까지 지원했어?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너한테 말하면 너희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지. 이게 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네요. 우리 집에서 한 달만 있다가 가신다고 해놓고 결국 한 달이고 뭐고 계속 눌러앉을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형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뭐? 결혼? 초은이야. 아주 좋은 사람이래. 형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초훈? 아주버니 애 둘 있잖아. 그 여자분은 그걸 알고 있어? 당연히 알고 있지. 그래도 괜찮다고 했대.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래서 집을 내놓았어. 리모델링은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처음부터 엄마 집을 팔 생각이었어. 형이 결혼하려면 새로운 신혼집이 필요하잖아. 그 집 팔아서 자금 마련하려고 했던 거야. 어이가 없네. 그러면 결국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네?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진짜야.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어머니.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고요. 저한테 숨기고 집 팔려고 했잖아요. 여보,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런데 내 생각엔 그냥 엄마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엄마랑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사실 엄마도 너랑 살아보니까 좋다고 하시고. 그래. 나도 네가 까다롭고 예민할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우리가 서로 맞춰 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니? 나는 네 생활 방식 존중할 수 있어. 어이가 없네요.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거짓말로 시작해놓고 결국 이렇게 된 김에 같이 살자고요? 그냥 이번 기회에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형, 지금 만나는 여자랑 결혼 못하면 아마 평생 못할 거야. 그러니까 여보, 우리 형을 생각해서, 아니 형이 아니라 조카들을 좀 생각해서. 처음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이제 와서 비굴하게 같이 살자고 매달리는 거야? 애들 얘기 뭐하러 하니? 아이고 며느라, 너도 조금만 마음을 열어봐.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가족이면 이런 식으로 속여도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런 기분 안 들었겠죠. 그런데 어머니, 남편, 아주버님 셋이서 완벽하게 속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가족끼리 같이 살자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첫째 아들 이혼하고 재혼시키느라 집 내놓으셨는데 이제 뭘 내놓으실지 궁금하네요.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첫째 아들 재혼자리 마련되었으니 이제 둘째 아들 재혼자리 마련하느라 뛰어다니시면 되겠네요.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한 지 1년 만에 재혼이라? 어머니, 능력 엄청 좋으신 분이셨군요. 아주머니도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가정 꾸리게 되었으니 축하드려야겠어요. 너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어디 이 사람도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버님처럼 어머니께서 나서서 좋은 사람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들과는 가족 못합니다. 여보,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무 화내지 말고. 됐어요. 이제 둘째 재혼 자리 알아보세요. 그런데 이번엔 뭘 내놓으실 거예요? 아주버님 때는 집이었는데 이번엔 뭘 팔아야 하나요?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무슨 말버릇이냐고요? 처음부터 정직하게 말했으면 이런 말 안 나왔겠죠. 이제 와서 뻔뻔하게 같이 살자느니 가족이라느니? 저는 그런 가족 필요 없어요. 그러니 어머니, 이제 둘째 재혼 자리 알아보세요. 이번엔 뭘 내놓으실지 궁금하네요.
그 후 이야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속인 대가는 이혼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기만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처음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니 결국 들키고 나서는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의 그들의 변명이 들리지 않았죠. 법적으로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합가를 종용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를 기만하고 신뢰를 파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존재했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가정 문제를 은폐하고 거짓말로 기만하는 행위는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파괴에 해당한다는 판결들이 저의 결정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제출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제가 금융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한 것을 알고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그들은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속이고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독과는 혹독해야 했죠. 이혼과 함께 제가 기여한 재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했고 남편이 공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에서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몫도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위해 남편이 감당했던 비용까지도 모두 정산하게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 그것만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배신의 꾸리지아였습니다.